그럼 보시면 256페이지에 사후강직 나왔대요. 자, 사후강직, 숙성, 이제 부패 이렇게 나왔는데 자, 동물이나 사람이나요. 뭐 사람도 동물이니까 죽고 나면 시체가 딱딱해지죠. 네. 굳어요. 그거를 네. 강직 또는 사후 경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죽은 다음에 이제 시체가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전부 다 죽고 나면 바로 네. 시체가 딱딱해지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딱딱하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숙성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래서 숙성이 냉장고에서 실온에 거치면 썩으니까 숙성이라는 걸 거치는데 이 단계를 자가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가소화 또는 자기소화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러면 고기는 언제 때가 제일 맛있어? 숙성을 지나야. 숙성이 지나야 고기가 단단해졌던 게 풀리니까 얘가 맛있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그럼 얘가 부드러워졌던 고기가 더 풀어지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부패가 됩니다. 네. 부패 과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강직, 그 다음 숙성, 이제 부패 단계가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선은 달라요. 얘는 육류예요. 생선은요, 얘도 사후강직이 와요. 근데 이 단단했던 살이 풀러지기 시작하면요, 얘는 바로 부패예요. 그래서 숙성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얘는 자기 소화가 부패로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전에 우리 아빠 시골에 가면 우리 아빠도 굴에 사는데 거기 시골 갔더니 축제, 마을 축제 가면 돼지를 잡아요. 네, 돼지를 잡아서 축제를 하는데 모르고 먹었죠. 오늘 잡았으니 오늘 제일 맛있는 날이래.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잡은 자리 즉시에서. 사후 경직 때 먹고 있는 거예요. 제일 단단하고 제일 맛없을 때 먹고 있죠. 근데 왜 정육점에서는 돼지 들어온 날이 있잖아요. 걔네는 들어오자마자 팔지 않죠. 물론 소 들어온 날이 그날 숙성이 되지만 어쨌든 도사 입장에서 숙성 단계를 걸쳐서 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다음에 와요. 그러니 정육점은 오늘 들어온 날이 제일 맛있는 날이 맞아요. 숙성 단계예요. 하지만 돼지를 잡은 도사의 직후에는 사후강직과 경직이 오기 때문에 살이 단단해져서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살이 다시 더 물렁거리기 시작하면 부패라고 얘기하지만 생선에서는 사후강직 때가 제일 맛있으니 횟집은 다 어떻게 해요? 수저가 없으면 장사를 못하죠. 왜? 부패로 바로 가버리니까 하루만 지나도 신선도가 확 틀어야죠. 그래서 생선 신선도 판정법 할때 어떻게 해요? 눌러봐요. 자, 나는 살아있고 신선하니까 누르니까 다시 올라오죠. 근데 생선살이 만약에 손을 눌렀는데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푹 들어가. 그건 부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 가게 아저씨들이 생선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눌러보는 거. 절대 눌러보지 말라 그러죠. 눌러보면은 부패된 게 다 티가 날 수도 있고요. 이미 한 번 눌렀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 누르면 이렇게 눌러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육류에 영양을 주는 요인, 뭐 연령, 운동량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연화 볼게요. 연화. 고기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냐? 그럼 하나 알고 있어요. 숙성을 해서 먹어라. 그러면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 효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과일 질 때 뭐 넣어요? 갈비 질 때 과일 뭐 넣어요? 퀴도 넣고, 배도 넣고, 양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몰랐잖아요. 배에 들어있는 성분 프루타제예요. 키위는요, 액티니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인애플도 많이 넣어요. 저 이번에 파인애플 넣고 갈비집 LA 갈비에다가 망했어요. 녹아요. 파인애플 넣지 마요? 아니요. 많이 넣었어요. 네, 사실 얘가 더 세요. 키위가. 배가 좀 약한 편이고요. 파인애플도 강하고 키위도 강한데 키위가 더 강해요. 파인애플보다. 얘에다 고기 재시면요 녹아요. 그러면은 고기 저 이번에 고기 몇 그램 한 10kg 했나? 갈비? LA 갈비 10kg 한 거 같은데 파인애플을 이만한 거를 큰 거를 반쪽을 넣었어요. 그거 많이 넣은 거지. 네,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갖고 다 녹아.
거품돼서 올라오더라고. 막 물렁거리고 뼈랑 다 이게 분리돼 버리고. 그 정도예요? 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려고 파인애플 4분의 1 쪽만 넣으려고요. 반개 넣었더니 부드럽긴 너무 부드러운데 그래요? 너무 완전히 가른 고기처럼 부드럽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건 브로멜린이에요. 그 다음 무화과. 요즘 무화과 많이 지금만 쏙 들어갔네. 무화과 한참 돌아다녔었는데 그죠? 싸더라고요. 네, 무화과에 들어있는 게 휘신이에요. 뭐 피신 영어니까 상관없어요. 비슷한 말 적으면 많이 뭐 피신이라고 하고 휘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파야에도 들어있대요. 얘는 외우기 쉬워. 왜? 들어있는 성분이 파파야거든. 아, 파파야에 파파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해줄 수 있는 배, 키위, 파인애플, 무화과, 파파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네.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연육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물에서 장시간 끓이면 콜라겐이 젤리타에서 연해진대요. 네. 그러니 고기를 삼겹살 수육할 때 압력밥솥에 하면 더 부드럽잖아요. 네. 네, 오래 끓이면 되고, 근데 또 적당히 가열해야 부드러워진 애도 있어요. 스테이크 마블링 잘 돼 있는 애들은요, 네. 웰던으로 구울수록 더 빡빡해 맛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먹어? 미디움 먹어야죠. 자, 고기 익히는 순서가 레어 있고 미디움 있고 웰던 있단 말이에요. 웰던이 많이 익힌 애고 레어는 거의 생고기고 미디움이 적당히 익힌 거죠. 네. 그럼 고기는요, 스테이크 같이 이 마블링이 잘 돼 결체적이 강하지 않는 고기는요, 적당히 가열해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필기에서는 장시간 익히면 부드러워진다고 했는데 네. 이건 결합 조직이 워낙 센 애들이고요. 갈비나 이런 애들인데 마블링이 잘 돼 있는 이런 고기는 구이 종류는 적당히 가열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아니면 우리가 한식 해보셨죠? 결대로 찢으면 칠썰기에도 어때요? 안 끊어져요. 네. 강해지죠. 그럼 부드럽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결 반대로 썰어라. 네. 결 반대로 쓰거나 아니면 두들기거나, 너비아니 할 때 두들겼어요. 네. 두들기거나 아니면 칼집을 넣어줘라. 네. 아니면 갈아버려라. 그러면 고기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양념 중에서도 고기를 연하게 해준대요. 설탕. 설탕에 넣으면 고기가 연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너비아니 보면 물론 배식 때문에도 저장해 놓기 괜찮지만 체육구이는 어때요? 재워놓죠. 네. 재워놓고 그 숙성을 하면 설탕의 이런 분해 요소들이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연하게 먹으려면 재웠다가 특히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도 설탕이 들어있으니 재웠다 구워야 고기가 연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가열에 의한 변화 한번 볼게요. 뭐 색깔이 당연히 변하죠. 그럼 이 성분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자, 피 색깔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했고요. 네. 고기, 사이의 고기가 빨간 거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오글로빈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여기 보여줄 수 있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미오글로빈이 네. 공기랑 접촉하면 더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죠? 색깔이 훨씬 선명해져요. 냉동 제품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네. 공기랑 접촉을 해서 얘가 환원이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성분 이름이 옥시미오글로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축하려면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하니 더 선명한 붉은색이 된다. 선도가 더 이게 신선한 게 아닌데 공기하고 환원이 돼서 그래서 생고기가 더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냉동고기보다. 그래서 생고기가 더 신선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공기 중에 너무 또 오래 발효되면 갈색이 돼요. 얘가 내가 아마 이거 놔두고 한 2시간 더 있으면 더 갈색 됐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야? 매트 미오글로빈이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네.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다는 거는 공기랑 환원된 건
예, 신선하게 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건 옥시, 갈색으로 좀 매트. 안 사게끔 보이는 거는 매트. 매트라는 거 네. 보이시면 되고, 중량이 감소한데요. 당연하죠. 수분이 날아가는데 구우면 더 네. 가벼워진다는 거죠. 약간 수분이 함유돼서 이렇게 무거웠던 고기가 구이를 하면 수분이 날아가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육수를 끓이면 가라앉았던 고기가 어때요? 익으면 뜨죠. 네. 위로 뜨게 되죠. 중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용축, 수축 분해. 자, 가열하면 수축되죠. 그 다음에 얘네가 용적이 감소,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내가 조리사 카페 들어갔더니 누가 질문을 남겨놨더라고. 뭐라고 남겨놨냐면, 미트로프가 나왔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풀리라고. 엄마들은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얘기하세요. 미트 고기예요.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미트로프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미트볼, 네. 미트로프를 익으면 미트로프를 요리할 시 수축되고 가열에 의해 변성이 된다. 변한다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 또 갑자기 변질을 생각해. 부패된 줄 알아. 가열하면 부패되지 않는데? 에이, 이건 틀린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성되는 거 맞아요. 변성은 뭐야? 수분이 날아가고 향이 좋아지고 갈색으로 변하고 이걸 다 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질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떡갈비 같은 애들이에요. 미트로프가? 약간 맞아요. 미트볼 같은 잘 생각했네. 미트볼 같은 애들이야. 그걸 오븐에 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얘들 가열 조리하면 어떻게 돼? 수축되고 중량이 감소되고 얘가 색깔이 변하면서 네. 그리고 변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거 있죠. 적당히 가열하면. 적당히 가열시 고기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근데 필기책에 뭐라고만 나와 있어? 장시간 가열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적당히 가열하면 고기가 어떻게 부드러워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가열하면 당연히 고기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고기 또 틀리면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양지와 사태를 적당히 가열하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응용을 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용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한번 봐주시고, 자, 지방 조직이잖아, 결합 조직, 풍미 변화 다 변화되죠. 고소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가열하면 젤라틴화로 변하고 국물이 걸쭉해지고 이런 얘기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영양가에 손실 나왔네요. 그죠? 네. 비타민은 무조건 가열하면 없어져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영양가가 손실될 수 있지만 왜 구워 먹어? 소화성이 좋아지잖아요. 구우면 영양가는 떨어져요. 그 대신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게 해요. 아무리 생고기 먹는 것보다 내가 왜 그래서 육회는 꼭 배랑 먹어요? 맛있으라고? 그럼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으니 얘랑 같이 먹어야 그나마 소화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걔를 분해시키니까. 그래서 걔는 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키역 파인애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맛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과학적인 거예요. 배랑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도 과학적으로 다 분석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열조리, 수별조리 나왔죠.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뭐가 건열인지, 뭐가 신별인지. 수분을 쓰면 수별이고, 무기 없으면 쓰면 건열이라는 거. 이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고입, 부입의 특징 조리 용도. 요 정도도 엄마들은 잘 알아요. 애들이 잘 모르지. 등심은 구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설도, 사태. 설도가 뭐냐면 나도 이거 누가 물어봐서 내가 이걸 해줬는데 엉덩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똥꼬로 이어지는 그 엉덩이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방도 적고 그 다음에 좀 질기고요. 아무래도 이 소고기는 뒷다리 쪽이 좀 강하거든요. 뒷다리 쪽 이쪽 라인 좀 세게 돼요. 홍두깨살은 여기 다리살이잖아요. 허벅지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질기고 사태도 강할 수밖에 없죠. 소가 이거 짐 끄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고 얘네는 이 허벅지 힘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태도 지금 앞다리에 있고요. 사태도 여기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설도, 홍두깨 같은 것도 약간 이 다리 근육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좀 오고 등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얘가 등은 이렇게 막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구워 먹을 수 있는 목심, 스테이크, 채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허벅지에서 엉덩이 라인은 질긴 애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등 쪽으로 가까울수록 좀 부드러운 부위육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돼지고기 부위별 처리 용도 나왔네요. 이것도 뭐 목심, 근데 돼지고기는 삼겹살밖에 몰라서 엄마들이. 네. 자, 목살 나왔고 등심 나왔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 문제 낼게요. 돈가스로 주로 저희 어디 많이 먹을까요? 돈가스요? 네. 지방이 없어야 돼요. 돈가스는요. 뒷다리요? 뒷다리보다도요. 거의 그 등심하고요. 안심만 있습니다. 돈가스 용도로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닭고기 부위별 용도 이거는 뭐 잘 안 나오더라고. 육류의 가공은 잘 나와요. 햄 나왔어요. 훈연 제품이에요. 훈연 제품. 그거 하나만 적어도 될 거예요. 훈연. 네. 훈제라고 하죠. 네. 자, 그럼 훈제라는 거는 우리가 바베큐 하듯이 나무를 떼갖고요. 그 연기에 그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특유의 나무의 향이 납니다. 그 연기에 그을린 훈연 바베큐 냄새가 나야 훈제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훈제 연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요즘에 시판된 다코야끼 위에 뿌려있는 가스오브시 걔도 네. 훈연된 거예요. 아. 훈연된 겁니다. 베이컨 이런 것도 훈연된 거죠. 네. 그럼 훈연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볼까요? 자, 1번 참나무, 2번 사과나무, 3번 단풍나무, 4번 자, 사용할 수 없는 나무. 사용할 수 없는 나무? 음. 잣나무. 그쵸. 왜 침엽수라고 해요. 네? 침엽수. 지금 모르고 그냥 맞힌 거야. 때려 맞힌 어. 거야. 자, 침엽수가 뭐냐면 이파리가 침처럼 생긴 애들. 빼주보죠. 손짓 나오는 애들. 걔는 훈제할 수 없어요. 왜? 진이 나- 나오니까. 냄새가 냄새. 너무 강하고 모기도 날릴 수 있잖아요. 없앨 수 있잖아요. 그거 피면은. 훈연이라는 건 그 연기에 특이한 바베큐 향이 나야 되는데 얘는 가열하면요. 송진 냄새가 나요. 그래서 훈연에는 소나무, 잣나무, 아무튼 침엽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단풍나무도 안 될 것 같고 사과나무도 안 되고 참수도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나머지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침엽수는 훈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잘 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육류의 저장 방법 나왔네요. 수분의 활성을 감소시키래요. 그 육포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냉장고 넣을 수 있고 냉동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냉동 방법이 있고 냉동 보관이 있어요. 틀려요. 지금 내가 마트에서요. 네. 자, 얘를 사왔어요. 이건 우리 집 냉동실에 넣어도 돼요. 이건 보관이에요. 자, 이거 반 쓰고 냉동시켜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드립이 생기고 제품의 품질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집에 있는 냉동실을 냉동법에는 불가능해요. 자, 마이너스 40도씨 이상 되는 데에서만 30도, 최소 못해도 30도 이상에서만 냉동을 시키려는 얘기야. 그거 왜 그러냐? 자, 이렇게 깡깡 얼려있던 사이에 지금 물 나와요. 지금 여기도 봐도 지금 이렇게 물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원래 물이 이렇게 나와있던 이 구멍 속에요. 수분이 있었어요. 벌써 떨어지잖아. 그럼 이 그 구멍이 비었겠죠. 비어져요. 구멍이 나요. 근데 이걸 다시 얼린다고 생각하세요. 성에가 낍니다. 그 조그마한 구멍 사이에 성에가 끼기 시작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드립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기 문제 나와요. 소고기 그 고기에 냉동을 시켰을 때 드립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올렸을 때. 그리고 해롱한 제품을 다시 올렸을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하시는 방법을 물어볼 때는 마이너스 30도여야 되고요. 보관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냉동된 제품을 사온 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모든 냉동 제품의 뒷면에 뭐라 써있냐? 해동 후 재농동시키지 마세요. 네. 라고 써있죠. 그 말은 맞는 거죠. 왜? 집에 있는 냉장고는 절대로 냉동에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다시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잘 살아서 마이너스 40도 냉동실이 있다고 한들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다시 열리면 성에가 끼고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육류의 감별법, 이것도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쇠고기는 빨개야 돼요. 네. 돼지고기는 분홍색이어야 돼요. 네. 틀립니다. 돼지고기가 빨간색은요, 오래된 고기거나 아. 늙은 고기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돼지고기는 빨간색을 사지 않습니다. 걔는 선분홍색을 사셔야 되고, 네. 자, 이 쇠고기는 빨간색이 좀 뭐라고 하지? 검은빛의 빨간색이 아니라 빛나는 빨간색, 원색이 빨간색이 가까울수록 신선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지방은 유백색이어야 된다. 지방이 아무래도 뭐 좀 색깔이 변한다면 좀 있다. 뭐 탄력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살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신선도가 있다는 거는 눌렀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게 높다는 거죠. 근데 손가락 누른 자리가 다 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거 부패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자, 닭고기도 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지금 풀기를 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몇 번이나 했어? 1번부터 48번도 넘었네? 숙제 이렇게 쌓이네? 어머, 60번까지 했어요. 60문제 푸셔야 돼요. 진짜 이거 못 푸시겠으면은 답이라도 달아서 줄이라도 푸셔야 돼요. 책은 내가 깨끗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너덜너덜하게. 네.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까요? 7번 볼까요? 동물성 식품의 시간에 따른 병화 경도, 동물성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생선 나왔으면 틀려요. 네. 동물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후 강직이 먼저 와야죠. 그쵸? 문제 그럼 또 풀 수가 있고요. 8번. 이거 문제 잘 틀리더라고. 갑자기 안 나왔던 케이싱 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아. 순대 껍질. 이게 순대예요?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순대 껍질이요. 먹을 수 있는 비닐. 이거를 케이싱이라고 해요. 소세지 비닐, 먹을 수 있는 소세지 비닐. 그리고 일반 막 뭐지 떡볶이집 가면 순대 그거 내장에 안 넣어주잖아요. 다 껍질이잖아요. 그거 그 비닐이잖아요. 네. 그걸 케이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케이싱에 대한 올바른, 그러면 이 케이싱이 뭔지만 알고 있어도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또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나가야 되니까. 좋은 식성. 자 그러면 21번 나갈게요. 넘어가서. 자 다음 중 식육의 동결과 해동 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얼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급속. 빨리. 그 대신 녹일 때. 완만하게? 그쵸. 천천히 해동해라. 냉장고에서. 시루에 놔두면 빨리 녹을 수는 있으나 미생물이 달라붙기 시작하죠.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녹이고 얼릴 때는 마이너스 3도 나오는 것 같아. 나온다니까요. 나와. 급하게 얼리고 그쵸. 만만하게 냉장고에서 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7번도 보세요. 갈비구이를 할 때 양념장을 만드는데 양념에 연어 작용을 돕는 물질 뭐냐? 해설탕. 그쵸. 문제 이제 다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계란 나왔네요. 이거 계란 또 갑자기. 저 계란 되게 어려워했어. 계란을 왜? 나낭하고. 자, 계란을 깨트려 볼게요. 이상하게 그걸. 자, 프라이 하려고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꺼트렸어요. 이것도 보여주면 더 잘 알아. 하나 깨볼게요. 자, 얘는 신선할까요? 안 신선할까요? 좀 신선해요. 그쵸. 왜? 나낭이 땡글땡글 확 퍼지지 않고. 그쵸. 얘가 높이 올라가고 이걸 난황계수라고 해요. 네. 면적에 비해서 높이 올라오고 난황계수. 네. 그럼 남백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넓이에 비해서 높이 올라오면 이건 남백계수예요. 남백계수. 그리고 요거 물군인자. 네. 얘는 물이 많다 해서 수량남백. 얘는 축농증이라고 하죠. 뭔가 걸쭉한 액체. 농이 있다 그래서 농후남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양남백보다 농후남백이 지금 많고 이렇게 신선하니 얘는 신선한 계란에 속합니다. 그럼 얘가 계란 속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얘하고 달리 만약에 얘는 이렇게 깨트렸는데 수양남백이 많아요. 걸쭉한 흰자가 별로 없어. 그럼 얘를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 안 나죠. 수양남백이 많다니까?
흰자. 모낭백이 없고 걸쭉한 흰자가 없고 묽은 흰자만 들어있는 그러면 거예요. 소리 나요. 그럼 소리 나요. 그럼 신선도 판자판 나죠. 나- 소리 났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당연히 오래된 계란에 속하고, 그리고 깨트를 봤을 때 묽은 흰자가 많다는 거는 오래된 계란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시부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계란을 이렇게 봤을 때 삶은 계란 보신 적 있죠? 네. 까면 여기 비어있죠? 네. 근데 특히 어디 많이 들어있어? 찜질방 계란 엄청 비어있죠? 네. 삶은 계란에 비해서. 왜 그러냐? 왜 그런 거야? 수분이 날라갔어. 아. 걔는 물에 넣고 삶았고 얘는 구웠잖아요. 어. 그러니 찜질방 계란은 이렇게 빠여있을 수밖에 없지. 삶은 계란은 이만큼밖에 안 파여있어도. 근데 그럼 얘는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수분이 날라가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 오래된 계란은 얘가 그냥 이거 구운 계란 아니에요. 그냥 계란이라고 쳐. 누가 더 오래된 계란이에요? 1번, 2번. 1번. 1번이 오래된 계란이죠. 그럼 얘가 초보죠. 공기 역할을 하겠죠. 비어있죠. 그러면 소금물에 넣어요. 자, 1번, 2번. 그 나한테서 그럼 뭐가 신선해요? 3번. 그쵸? 네. 왜? 기실부가. 얘는 이만큼 비어있으니 당연히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신선도 판자판 또 들어갔어요. 그럼 거품을 치겠대. 거품을. 거품을 치겠는데 묽은 흰자가 많은 거랑 걸쭉한 흰자가 많은 거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거품이 잘 날 것 같아요? 뭐가 거품이 더 잘 날까요? 묽은 흰자가 많았을 때랑 걸쭉한 흰자가 많았을 때. 걸쭉한 흰자가 많이 났을 때 거품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묽은 흰자가 많을수록 거품이 더 잘 나요. 왜 이걸 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계란 이렇게 풀어도요. 네. 걸쭉한 흰자가 많으면 잘 안 풀려요. 그치 우리 저기 지단 붙일 때 우리가 요즘 제일 유행하는 과자 마카롱이라는 과자 있죠. 그 설탕 네. 또 우주선처럼 생긴 거. 그게 이거 거품 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아야 돼요. 묽은 흰자가. 그럼 일부러 오래된 계란 사나? 그건 아니에요. 신선도 떨어지는데. 전날 사서 꺼내놓으면 되죠. 냉장고에서 꺼냈을 땐 더 신선하거든. 아 맞아. 집에서도 계란 삶을 때 그쵸? 엄청 삶아야 돼. 네. 냉장고에 있는 거는. 그쵸? 왜? 제 자체 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꺼내놓으면은 이거 묵은 흰자가 더 많아져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초 한 방울 넣으래요. 식초 한 방울 넣으면 거품이 잘 난대요. 왜 그럴까요? 나도 이거 처음 실험해보네. 이러면 거품이 잘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모르겠나. 걸쭉한 흰자가 풀려요. 아 식초를 넣어서. 그래서 잘 풀린다고? 그거를 그 전문 용어로 남백의 등점점이 낮아졌다 그래요. 아니 그냥 식초가 흰자가 잘 풀려요. 그럼 될 거를 남백의 등점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잘 풀린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 용어를 모르니까. 네, 남백의 등점점이 바뀌기 때문에 네. 계란 거품을 낼 때는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 더 잘 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름 구슬 기포성. 기포성 4번 볼게요. 자, pH 산. 그쵸? 식초 넣으면 잘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첨가물 중에 우유, 설탕, 기름이 그래.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요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 뺄 때는 노른자 먹지 말라잖아요. 흰자만 네, 먹으래잖아요. 네. 이거 모르고 노른자 깨트려서 거품 내려면 절대 안 나요. 네. 그리고 숟가락에 이물질 묻어있을 때도 거품이 안 납니다. 거품기에 이물질 묻었을 때도 거품이 안 나요. 그 대신 안정성을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설탕이 들어가면 안전성을 줘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넣으면 이대로 안정해요. 그래서 어떤 머랭은요 설탕을 넣고 머랭을 치는 애가 있고요. 네. 설탕을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머랭이 있는데, 설탕을 먼저 넣으면요 거품이 원래는 막 이렇게 생기는데 거품이 네. 설탕을 넣고 거품을 치면 쪼밀쪼밀한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와요. 이대로 안정을 하니까. 그래서 설탕을 만약에 내가 풍성한 거품을 기포성이라고 그냥 단어를 냈으면 이건 기포성은 아니잖아. 네. 물론 거품이 나긴 했지만 내가 풍성한 거품을 원하려면 설탕은 언제 넣어라? 거의 다 치고. 나중에. 네, 그러면 이 거품이 그대로 안정해요. 그래서 설탕을 넣으려면은 마지막 단계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요. 열 응고성은 내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자, 난백은요, 이 흰자는 60도에서부터 응고가 되기 시작하고요. 난황 노른자는 65도에서부터 익기 시작해요. 그럼 지단 붙일 때는 몇 도면 돼? 70도면 돼요. 근데 지단 실패하는 이유가 뭐야? 8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요. 그래야 맨날 지단이 실패하지, 색깔나고. 얘가 익을 수 있으면 70도면 충분히 익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응고성에 대해서 나오고 성분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여기 노른자에는요,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262페이지 나나 달걀 성분 볼게요. 나나 15%의 단백질과 약 30%의 지질 함유하고 있고 수분은 50%로 낮대요. 그죠?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있고 수분도 있고 레시틴도 들어있고 인도 들어있게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지금 써있죠? 근데 남백은 흰자는 90%가 수분이래요. 그러니 지단 붙일 때 흰자가 어렵지. 그쵸. 수분이 90%고 단백질이 10%밖에 안 들어있는데 얘는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대요? 노른자는 15%나 들어있대잖아. 그죠? 수분은 50%밖에 안 들어있고 그러니 얘가 응고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 잘 떨어지죠. 얘는 잘 안 떨어지지 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백은 지단 붙이기도 힘들고 응고되기도 힘들고 노른자는 떨어지기도 쉽고 붙이기도 쉽고 응고도 쉽고 이런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남백이랑 난항의 차이 보시면 되고 가열에 의한 변화는 녹변 현상 황화철일 거예요. 황화철 또는 황화제일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란 오래 삶았을 때 노른자 주변에 색깔 변하는 거. 그래서 찜질방 계란은 어쩔 수 없어요. 2시간 굽잖아요. 그러니 걔는 노른자 시커멓죠. 이거를 녹변 현상. 이 난백이랑 난항이 만나서 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황화철이라는 성분을. 그래서 뭐가 난항이 철과 결합돼서 만들어내는 게 황화철. 그럼 얘는 오래 가열할수록 높은 온도에서 썼을수록 그리고 삶고 나서 바로 헹구지 않았을수록 많이 생기고 오래된 선선도가 떨어진 계란일수록 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가열에 의한 변화 보시면 되고 난항계수, 남백계수 얘기했죠. 계란 이렇게 깨뜨렸는데 이 면적보다 높이 올라오는 거 이거를 남백계수, 난항계수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